안녕하세요. 맹경제TV 맹경제 목사입니다. 주사부TV 안성윤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소장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이제 금단 선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오늘 우리 소장님을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알코올 금단 선망. 여기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힘드니까 술을 끊어야 할 텐데 끊으려고 시도를 해도 이 알코올 금단 선망 때문에 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금단 선망이 무서워서 술을 마시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금단 선망을 아마 자세히 알아보면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술 끊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을 줄로 믿고 금단 선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금단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제가 금주기도원에서 만난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별명이 육지였습니다. 그는 기도원에 입원하고 2일차에 금단 현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육지다, 육지다 하고요. 아마도 바다에 빠져 살려고 허우적거리다가 지쳐서 익사 직전에 섬을 발견한 환상에 사로잡혀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육지다를 외친 것입니다.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났으면 좋겠으나 계속되어 같은 방에 수용된 환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환자들은 금단으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런 금단이 3, 4일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금단에서 회복되었을 때 그의 머리는 온통 밤톨만한 부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잠을 설친 환자들이 홧김에 한 대씩 그의 머리를 쥐어박은 탓이었습니다. 어떤 환자는 60대 후반의 환자였는데 나비를 잡는다고 병실을 헤맵니다. 이런 증세가 2일 정도로 끝나자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많은 금단 환자들은 바퀴벌레를 잡습니다. 온몸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닌다고 그것을 잡는 신용을 합니다. 어떤 환자는 초점 잃은 멍한 눈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중얼거려 이를 지켜본 가족이 심한 조현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환각이 심한 환자는 맹수의 공격을 받는다고 비명을 지르며 병상 밑으로 몸을 숨기는 등 그 증상은 다양합니다. 가벼운 금단은 손이 심하게 떨려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먹을 수 없게 됩니다. 글씨도 쓸 수 없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잠을 잘 수 없는 심한 불면에 시달리는 겁니다. 잠을 자기 위해 술을 마셔야 하고 마시는 정도가 정상을 초과해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자신의 금단 선망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에는 기억하지 못하는 금단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금단은 지금까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의식이 강한 사람의 경우 자신의 금단을 기억하는 환자를 드물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금단 증상입니다. 며칠 동안 계속 술을 마시고 자고 난 다음날 아침이면 먼저 손이 떨려옵니다. 또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거나 속이 메스꺼리며 마치 위장까지 쏟아 나올 듯한 심한 헛구역질에 시달립니다. 이런 증상을 보고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로 지목하기 때문에 중독자의 경우 이런 증상을 숨기고 또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장술을 마십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금단도 강한 술 한 잔만 들어가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의 그런 고통은 까맣게 잊고 예전처럼 다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다시 전과 같은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또 금단이 두려워 술을 끊지 못하고 계속 마시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는 동안 신체는 극도로 쇠약해지고 술을 살 돈도 없어지고 잦은 감기나 기타 합병증 등을 이유로 언젠가는 단주를 결심하게 하는 시기가 옵니다. 단주가 시작되고 보통 6 내지 7시간은 무사히 지나갑니다. 그러나 24시간에서 70시간 사이에 금단이 시작됩니다. 금단이 시작되면 떨림이 오고 정신이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환각, 경련, 발작, 헛소리 등이 나타납니다. 그중 떨림은
불규칙하고 점점 더 극심해지거나 며칠이 지나면 진정이 됩니다. 환각에는 환시와 환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중 하나만 경험하나 두 현상이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두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환시란 존재하지 않는 물체, 즉 헛것이 보이는 것을 말하며 환청이란 있지도 않은 소리가 들린다고 호소하는 현상입니다. 또 쥐나 벌레가 벽에 기어다닌다거나 몸에 붙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바퀴벌레가 옷 속에 기어다닌다고 이를 잡는 신용도 합니다. 그중 많은 금단 환자들은 바퀴벌레의 환상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금단에 오는 경련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흔히 단주 2일에 많이 나타납니다. 경련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밝은 빛이 눈에 비치면 작고 큰 경련이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금단 환자의 신체에도 정신 못지않게 이상 현상이 발생합니다. 열이 나거나 진땀을 흘리고 맥박이 빨라집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모발은 거꾸로 곤두서고 동공이 확대되는 등 이상이 더해집니다. 반대로 얼굴은 붉어지고 구역질이 나고 설사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한 번 시작하면 며칠 계속됩니다. 보통 경우 3, 4일에서 길어야 일주일을 넘기지 않으나 저의 경우에는 한 달 반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 후 자연히 진정기에 접어들지만 금단하는 동안 폐렴을 일으키거나 싸우거나 격렬한 못놀림에 부딪혀 상처를 입던가 고열이 내려가지 않거나 타수 상태에 빠지거나 할 때 이를 방치하면 10명, 10명 중 한두 명은 죽습니다. 때로는 원인 불명인 채 급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3, 4일째가 되면 눈을 뜨고 있어도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인지장애, 듣고 본 것을 잘못 아는, 오인하는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단 환자들은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제3자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에게도 적금단은 알코올 중독적 치료를 받기 전에 찾아왔습니다. 술로 망가진 저는 아내와 함께 서울 주변의 소도시 외곽에 먹고 살기 위해 작은 분식 가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호거지책으로 시작된 가게는 정말 저에게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그것은 공장지대와 가까운 것으로 손님 또한 공장 직원들이 다수였습니다. 어느 날 20대 초반의 어린 손님이 점심을 먹기 위해 우리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다 말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정했습니다. 손님이 정한이 가져다 둘 수밖에요. 기사를 끝낸 그는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턱을 괴고 빈정거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마늘이 왜 맵죠? 그런 마늘이 맵지 않고 달아야 하나? 내가 왜 이런 어린 저 녀석에게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지? 저는 자기 연민을 넘어 비참해진 자신에 대한 자괴감에 울분을 삼키며 식당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치밀어 오르는 우락을 참을 수 없어 진정제로 또 마취제로 소주를 병채에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며칠 후 다시 우리 식당을 찾은 그는 커피를 2잔 자판기에서 뽑아놓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이런 일 할 사람 같지 않은데 왜 이런 후진 곳에서 식당을 하죠? 한때는 기자로, 출판사 편집자로 유명 시인들과 또 유명 작가들과 또 사회 지성인들과 교류하던 저인데 공장지대의 이런 어린 사람에게까지 수모를 받는 제가 서러워. 그리고 자기 예민에 더욱 알코올 지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술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지쳐 오후 3시경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육신이 지쳐 있어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잠시 후 이상한 소리가 천정에서 들려왔습니다. 젊은 사람 3-4명이 천정 속에서 정부 전복의 반정부 모의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나 2층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닐까 하고 2층으로 올라갔으나 사람들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건물 주인이 거주하는 2층은 그 시간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와 누워있으면 그 소리는 다시 들려왔습니다. 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아래층과 위층 사이
슬라브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슬라브에는 사람이 못 들어가죠? 그 행위는 별 미친놈 다 보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를 지나쳤습니다. 또 한 번의 금단은 늦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술에 지친 나는 밥은 물론 술도 마시지 못할 정도로 파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면증으로 뒤척이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물론 저에게만 들리는 환청이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가 우리 집을 방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실제 당시 집권당의 고위직에 있는 친구였습니다. 평소 망가진 저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의식적으로 피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저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맑은 정신이었다면 내가 사는 것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는 친구가 이렇게 전화할 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정상인의 경우고 저는 극심한 금단 상태로 판단력은 물론 이해력 등 온갖 지적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환청을 사실로 믿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내를 재촉했습니다. 고향 친구가 온다니까 빨리 장부하다가 음식 준비를 하라고. 그리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다고 빗자루를 들고 비틀거리며 식당 바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런 두 차례의 금단을 금단인 줄도 모르고 넘겼습니다. 물론 다시 술을 마시면 금단 유상은 거짓말처럼 사라지니까 위험성을 전혀 모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더욱 극심한 금단은 마포의 정신병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폐쇄병 등에 끌려간 다음 날 금단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잠은 잘 수 없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금단이 찾아왔습니다. 갓 입원 환자가 수용되는 회복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신입 환자는 기존의 환자들이 치료 교육을 받을 때 눕지도 못하고 병상에 책상다리를 하고 바른 자세로 앉아있게 강제했습니다. 그렇게 앉아있을 때 교육실에 모여 교육받는 환자들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광신 사교 집단의 종교 행위로 보였습니다. 그런 사교 행위를 막는다고 소리를 지르며 교육장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악한 마귀들 물러가라고 외치면서요. 물론 회복실을 지키는 근무자의 저지로 침상에 강제로 눕혀졌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저렇게 저지받을 때 이놈들이 목사를 때린다고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래서 잠시 저의 별명이 나이로 목사였습니다. 나중에 공공 내가 왜 목사라고 주장했을까 생각해보니 그 원인을 추리할 수 있었습니다. 엄혹한 현실과 중도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던 저는 아내에 따라 종교에 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평소의 의식이 그렇게 금단에도 영향을 미쳐 자신을 목사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 목사라고 하면 그래도 사회에서 존경받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자신의 보호 본능으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시 회복실에 앉아 있으면 시골 살인문이 제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살인문 밖에서 제 막내 아들이 아빠 어서 오라고 부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물함에서 몇 가지 되지 않은 일용품을 비닐봉지에 담아들고 문을 향하여 비틀거리며 달려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근무자의 강한 제지를 받고 가로막히곤 했습니다. 그런 저는 즐거움이 없는 병동의 장난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놀리고자 그들은 창 밑에 설치된 벽장에 문이 있다고 저에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병원 건물은 오래된 일식 건물로 창문이 있고 그 창 밑에 선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선반 밑은 벽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일본어로 오시레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벽장에 들어가면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다고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벽장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벽장 문을 닫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사람 살리라고 비명을 지르면 그들은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저를 두고 환자들은 원장도 미친놈이고 제 아내도 미친년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저런 정신병 환자를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받는 원장도 돈에 미친놈이고 그런 정신병자를 알코올 전문병원에 입원시킨 제 아내도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금단이 한 달이 넘게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런 심한 금단 환자에게 금단 치료제를 처방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불가사의한 일로 남아 있습니다.